너는 지금 라이프치히 대학에 가는 길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니체가 다녔던 대학이라기에 한번 가보는 것이다. 유럽 대륙에 약 4개월째 머물고 있는 너에게는 색다를 게 없는 풍경이고 날씨도 변덕이 무척 심하다. 그래도 니체가 나온 대학에 간다면 뭔가 있지 않을까? 없다. 촬영 허락을 구하기 위해 행정실 직원을 만났을 때 그는 친절하게 너를 환대해 주었지만 정작 라이프치히 대학 내 니체의 흔적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 역시 유명인이 생활했던 공간을 찾는 건 너의 취향이 아니다. 너는 대중문화의 흔적을 쫓는 것, 이를테면 감명 깊게 본 영화나 드라마 속 촬영지를 찾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학자나 예술가의 공간에 가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들의 책이나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으니 실망할 것도 없다. 니체의 생가로 향하는 길. 가는 길에 라이프치히 시내에도 들렀다. 역시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여기까지 와서 시내 한번 안 보고 간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오스트리아에서 만난 독일 커플들 말대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비슷한 느낌, 아니 되려 덜 화려한 느낌이었다. 그나저나 날씨가 참 희한하다. 이쪽 하늘은 맑은데 다른 쪽 하늘은 흐리다. 이게 원래 독일의 날씨인지 이때만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다. 너는 라이프치히의 니체를 보러 온 덕분에 대학 시절 니체를 읽으며 끄적였던 메모를 실로 오랜만에 다시 꺼내보게 되었다. 네가 메모를 보고 든 생각 두 가지. 첫째, 너는 참 뭐든 빨리도 까먹는 인간이구나. 메모에 적혀있던 뜨거웠던 교훈은 차갑게 식다 못해 냉동 창고에 밀봉되어 있었다. 둘째, 그럼에도 니체가 너에게 준 영향이 꽤 크긴 크구나. 니체는 그가 살던 당시의 도덕을 박살내고자 했다. 그가 망치를 들고 도달한 결론에는 갸우뚱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너는 그의 태도가 멋져 보였다. 모두가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 너는 니체를 읽던 시절 니체 흉내를 내며 한국의 여러 도덕과 윤리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담배. 한국인은 왜 부모님과 함께 술은 마실 수 있지만 담배를 태울 수는 없는 걸까? 어른 앞에서 몸을 돌려 술을 마시듯 아예 등을 지고 담배를 태우면 안 되는 걸까?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부모님 앞에서 담배를 태우는 건 도덕적으로 매우 그릇된 일이라고 여긴다. 너 역시 그렇다. 하지만 너는 니체를 읽을 무렵 만약 네 자식이 커서 담배를 피운다면 반드시 맞담배를 피워야겠다고 생각했다. 아들이든 딸이든 말이다. 물론 그때는 네가 결혼을 못할 줄은 전혀 몰랐지만. 그리고 여성 흡연자에 대한 편견. 너는 담배를 태우는 여성을 좋게 보지 않았었다. 뭔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겼다. 이게 명백한 차별이라는 걸 깨닫고 생각을 바꾸는데 너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 계기 중 하나가 분명 니체였다. 니체가 도덕을 까기 위해 도덕의 역사를 해부한 것처럼 너 역시 담배의 역사를 찾아보게 되었으니까. 한국 땅에 담배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남녀노소 모두 담배를 기호품으로 여기며 애용했다고 한다. 물론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우는 건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지만 무려 17세기의 세상에서도 특별히 여성 흡연자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너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물론 너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는 거의 하지 않는다. 그건 한국에서는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니까. 이곳은 니체가 태어난 곳이자 묻혀있는 곳이다.
풍경이야 뭐 별게 없다. 그냥 소박한 시골 마을이다. 하지만 너는 기분이 조금 남다르기는 하다. 조금 더 진하게 니체의 말들을 떠올리게 된다. 니체의 영원 회귀, 동일한 것의 영원한 반복. 정말로 중년의 나이가 되면 니체를 많이들 찾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출판사의 기획에서 발현된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중년이 니체를 찾고자 한다면 바로 이 영원 회귀 때문이 아닌가 싶다. 물론 영원 회귀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너는 그것이 각자의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일종의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했다.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사주나 팔자를 믿는 사람,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은 그저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들 모두 분명 인생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너의 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너의 현재 생을 또 하나의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리고 동시에 이미 네가 했던 행동들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면 너는 조금 끔찍하다. 즐거운 순간보다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20대 초반, 너의 애인이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 가슴이 아리는 고통을 그때 처음 느껴본 것 같다. 너는 사랑에 있어 마음의 경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몸의 경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 당시 너는 다른 남성이 그녀의 몸을 만지고 서로 뒤엉키고 섞이는 모습이 쉴 새 없이 떠올랐고, 그때마다 정말로 명치 부분이 심하게 아렸다. 그런데 그걸 다시, 그리고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게 너의 운명이라면 너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네가 내린 답은 니체와 비슷했다. 적극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반복된다 하더라도 그나마 덜 아픈 상태로 어떻게든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부인하고 부정하고 원망하는 것보다는 끌어안고 이해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아직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게 더 낫다는 건 경험을 통해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 그렇게 만들어진 소중한 결심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영원 회귀에 따르면 너는 40이 넘은 나이에 직장을 때려치우고 또다시 세계여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까맣게 잊고 있던 니체를 독일 라이프치히에 와서 다시 꺼내 읽으며 또 한 번 아모르 파티를 외친다. 그래, 운명을 사랑하는 수밖에는 답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아니 어쩌면 이미 진행되었을지 모르는 너의 인생에는 이러한 결심이 덜 허물어지기를 바라본다. 물론 그렇지 않은 인생이라도 너는 있는 힘껏 껴안고 살아가야겠다고 지금 굳게 다짐하고 있다. Wat heb je dan niet gehouden? Staat niet op doet uit?